자, 타짜안 교수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5시 40분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하루 잠을 못 자실 텐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 지금까지 HLB에 대한 부분에,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분명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해드리고,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께 같이, 이제 함께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썩 잠이 잘 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HLB의 가람신약과 리보세라믹 이 부분이 승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썸네일을 조기 승인 떴다 또는 승인 떴다라고 해서 달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 한 번만 끝까지 지켜봐 주시게 되면 다음 주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맞아요.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확연하게 3월 20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 21일에 결과물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FDA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물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이 영역에서 수급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급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수급의 주체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들은 어느 부분에서 매도 일정을 잡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화이팅이라는 한번 이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HLB 말고도 다른 영상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영상 진행하기 앞서서 저는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필드에서 한 3천억 정도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는 아마 이제 HLB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맞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안정적인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까지도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알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위치를 좀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이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이 부분. 근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이 부분을 따지면 아팠다 이거죠. 사실. 그죠? 사실 이 여기가 대세 상승 구간이었고 그리고 사실 뭐 급락 이후에 반등 정도로만 몇 번 있었지 실제로 이게 뭐 이렇다 하게 이때 빼고는 상승했던 적이 없었죠.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이때는 금리 인하기라는 어떤 특수한 일정이란 게 있었죠. 자, 뭐 HLB도 역시나 이 전환사채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채 39회차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기에는 맞아요. 모든 바이오 종목의 흐름은 상승세를 빠르게 주고요.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결과물 나오기 이전에도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동결기로 가면서 사실 시장의 수급들이 뭐랄까요. 진양권 회장도 IR 활동을 강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 아마 이쯤에 제일 IR 활동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래된 주주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는 이 HLB를 다루는 방법도 앞에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3월 26일에 같은 정점을 찍고 4월 8일에 결과물만 달라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갔죠. 사실 이게 바이오 업종을 다루는 원래 첫 번째 지론이라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맞아요. 좀 난제죠. 마음속의 난제죠. 만일에 승인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제 불발이 나오게 되면 어떤 보완사항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지연이 되면서 주가는 맞아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나는 단기 투자자이다. 아니면 나는 중기 투자자이다. 아니면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원래 나는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런 분들 단기, 중기 또는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 어떤 특수관계인이 분명히 남아있고 진양권 회장이 최근에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만일에 불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이란 게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렵게 뭐랄까요? HLB 고위층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예, 그 부분 좀 지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좀 알 수 있는 내용들 오늘 정리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 의미 없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FDA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 FDA에서 승인 나온 약물에 대한 부분이 검색되는 사이트예요. 자, 아직까지는 어떠한 부분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자,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줄 분은 아마 진양군 회장일 겁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정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연휴 지나게 되면 글쎄 어떤 좀 변동성을 확대하긴 할 겁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때 당시와 이때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CRL을 수령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저만가로 주가가 급락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지표 가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44. 여기가 아마 저점이 한 44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 더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9월 26일자에 주가가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9월 26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옵티보의 맞아요. 승인. 이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HLB 입장에서는 난해해지는 결과물이 생긴다. 그러니까 승인이 되더라도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면서 사실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모 실사 과정 맞춰서 이렇게 해서 시차를 주면서 개인들만 손절매를 일으켰던 부분이고, 지금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ESMO, 그죠? 스트롱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던 건 옵티보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온갖 찌라시 내면서 주가 급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때에 대한 상황이 한번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이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아니 시간이 충분히 주면서 빠졌고 지금은 급하게 빠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시차는 한 달 정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와 여기에 대한 시차는 얼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빠른 속도로 깨버리고 이렇게 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때와 이때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잘 봐요. 아마 3월 8일 날 들어왔던 전환사채 그들이란 게 있거든요. 그들이 일단은 1년짜리를 보기 때문에 사실 이 CRL 수령을 받았다, 뭐 말았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급락했을 때에 대한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주가는 꽤나 많이 올라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근대에 72,000원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런 급락폭도 맞아요. 큰 것이지 어느 정도의 72,000원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안 좋은 결과물을 받아냈을 때도 어느 정도의 가격은 분명 맞아요.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분명히 어떤 특수관계인이 지분 매도 일정과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마지노선인 가격을 잡고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그들이 분명 주가를 팔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비중을 좀 줄였어요. 그럼 그거 나머지 물량들과 특수하게 요 딱 지지하는 어느 가격 그 다음을 준비하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한번 더 들여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사실 옵디보 이야기라서 저는 그냥 뭐 승인 나오기 전에 CMC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진장군 회장이 딱 발표를 하면서 그냥 월요일 갭으로라도 딱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스트롱이라는 의견처럼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어느 부분을 좀 보고 싶냐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집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요소,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아마 전환사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겹죠? 자, 이 전환가액의 조정.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적으로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전환사채라는 부분을 지금이야 끄집어 오면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한번 뜯어드리는데, 자, 72,000원짜리 79,670원짜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전환사채라는 건 3월 8일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HLB가. 이때 당시에 79,670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는데 요 부분이 72,108원까지 내렸다가 이쪽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가격, 전환사채라는 거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가격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낮춘다고 한다면 55,7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깐 사채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지금 1년짜리가 도래됐다는 거고, 우리는 이 HLB가 한 번 더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6월 달에. 6월 달에는 66,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고, 낮춘다고 한다면 44,000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HLB 생명과학의 어떤 회사죠? 과거에 유상증자 1200을 도안하면서 부채 비율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계열사 주식이 오를 때 얘만 못 올랐다가 다시 한번 얘네들도 신고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8월 언제죠? 21일자에 유상증자 대신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유상증자는 자기 자본을 늘리는 행위죠. 내 돈. 근데 이 전환사채는 뭐예요? 빚을 늘리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 이때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악재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8월 20일 날 주가가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환사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은 자료를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HLB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느 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예, 구독, 좋아요 버튼 꼭꼭 누르시고 댓글로는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달릴수록 지금까지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HLB 말고도 제가 이제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다. 자, 새벽 시간을 택한 이유가 여러분 천천히 들으시라고 1%짜리의 이자인데 79,670원짜리의 이자율이었다. 낮춘다고 한다면 55,700원까지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깐 사채였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과거 급락했을 때 5월 달이었나요? 받아내도 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3월 8일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물량 75만 3천 주라는 부분이 생기죠. 이게 지분의 1% 미만은 공시사항의 의무를 벗어나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앞서서 말했던 특수관계인을 한번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좀 이 자료를 정리해 놓을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자, JJSS이라는 회사가 있다. 10억 정도 투자했다.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있다. 90억 정도 투자했다. 이 JJSS는 누구냐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하면서 EV 첨단 소재 그 종목 하나를 갖다가 10방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회사죠. 자, 김복덕이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점상한가 6번 보내고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게 과거에 노터스였지 않습니까? 진양군 회장. 이 이후에 더 큰 카드를 동원하면서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10배 끌어올리고 지분 매각을 통해서 5천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자, 센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HLB 계열사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오협회에 아마 부회장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자, JJ셋, 김복덕이, 이동이. 이 양반들이 지금 3월 8일부터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고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최근에 이 6월 25일자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다. 잘 보면 3월 8일자에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주가 급등 나오죠. 이게 바로 금리 인하기의 전환사채는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근데 전환사채 이 부분에서 발행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로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스트롱이라는 의견을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까 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 6월 달에 있었던 부분도 한 분이 등장할 겁니다.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근데 가격을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돼요. 65,900원짜리의 전환사채지만 이게 6월 달에 발행했잖아요. 그죠? 7월 달인가요? 그러면 이제 올해 언제부터 팔 수 있는가와 특수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 부분을 이런 사람들을 잘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동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할 거예요. 85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어왔죠. 김복덕이가 90억이고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이제 7월 16일부터 팔 수 있어요. 만일에 이들은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까지만 살짝 정리하면 자 3월 8일자에 들어온 이동이 JJ셋 김복덕 제일 큰 금액 들어왔죠. 근데 6월 달에 또 발행했을 때는 누가 제일 많이 들어왔죠? 이동이 한 명. 그죠? 그러면 얘와 얘. 지금 가격이 이때는 79,000원에서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조건. 지금 이들은 얼마죠? 맞아요. 65,000원인데 45,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 그죠? 만일에 안 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JJS는 어디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셔야죠. 자, 자료 첨부해 놓을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이들이 지분 매각을 조금은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매각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 우리는 임상의 승인이냐 불러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봅시다. HLB 생명과학이 8월 21일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죠. 아마 이때는 급락 나왔을 겁니다. HLB 전 계열사가. 왜 갑자기 빚을 늘리냐라는 행위로. 사실 이 빚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본 거죠? 왜 금리 인상기에 빚을 늘리냐. 근데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날짜와 사람을 볼 거예요. 여기 지금 안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집단이 있었죠. 큰 금액 중에서. 누구죠? JJS에 또 들어오죠. 이동희는 지금 3번 들어오죠. 도합 100억 넘는 자금을 들어와요. 자, 쭉 봅시다. 특수관계인들의 이거를 전부 다 보여드리는 건데 쭉 내리다 보게 되면 매도 일정이 8월로 돼 있네. 그러면 잡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3월 8일자, 그 다음 6월 HLB 생명과학의 8월 이게 있죠. 자, 여기서 지금 JJ셋 이동이 그 다음 소룩스의 김복덕이 그 다음에 6월 달에 있었던 건 누구? 이동이.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평단가 낮췄죠. 그리고 8월에 HLB 생명과학에 들어온 건 JJ셋 이동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매도 일정이 어떻게 잡힌 거죠? 3월 8일. 그래서 주가 이 한번 노이즈 일어날 것이다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6월 달 지금 보시게 되면 만일에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44,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에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 HLB 생명과학에도 지분 투자해놨죠. 이들은 8월부터 팔 수 있죠. 결국은 만일에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 다음 대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 선택이 나는 끌고 가겠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에 최근에 제가 이 옵티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한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있었어요. 뭐냐면 자, 이 소룩스의 김복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본인의 지분을 전부 다 줄이는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영상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 부분을 한번 공략했다가 그 다음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소록수 최근에 전환사채 또 발행해서 주가 완전 끌어올렸죠. 그쵸? 근데 여기 잘 보게 되면 정재준이라고 하는 현 대표도 지금 반대매에 당했어요. 그래서 주가 급락했고요. 그리고 김복덕이라는 사람은 지분을 5%까지 밑으로 피하면서 결국은 전자공시사항의 의무를 벗어납니다. 잘 보시게 되면 2월 10일에 이 공시사항을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내리죠. 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까지 저만가 급락했을 때와 그리고 HLB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여기 똑같은 시기에 얘는 급등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이들의 그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분명히 이 급락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조금 더 합당하고, 제가 자료를 취합했던 부분,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행동을 할 거예요. 자, 이때짜리 영상을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5월 21일자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게 이때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자, 더보기를 눌러서 스크립트까지 한번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는 건 때로는 수급이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이들과 같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라이브 링크 취소도 하나 첨부해 놓을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주타지 않겠습니다. 자, HLB 오늘 일단은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두뇌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런 부분은 갈 수 없겠지만 오늘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 이때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다시 한 번 더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1년짜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분명히 나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바로 중간에 있었던 이 전환사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한번 부러질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일에 여러분들 안 좋은 결과물 나오더라도 제가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록수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자, 잠시만요. 이때 제가 전환사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무조건 오를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조건이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들은 그 다음을 준비할 거다. 무조건 여기서 우리는 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님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부양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아니 뭐 이거야 뭐 이런 것까지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없어. 55,000원 밑으로 깨지지 않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하기였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으시죠? 자, 끝까지 제가 교육도 도와드릴 거예요. HLB 말고라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팹트론, 올릭스, 가야 될 종목들,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5,000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예,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럼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원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취했으면 아주 깔끔해지는 결과가 나온다. 가격을 낮출 수 없거든. 키핑 되거든. 그러면 무조건 성공에 대한 부분만 달려야 되는 그들일 거다. 가격을 낮출 수 없거든. 근데 사채를 발행해버리죠.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전환사채를 찍어버렸잖아. 그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게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버렸네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들은 물타기 들어왔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겠네요. 근데 이게 블로그를 통해서 확 나와버렸잖아요. 비모실사 이 부분 HLB 조용호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을 보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일단 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해드렸고, 근데 여기서 부딪혔다는 게 사실 하나 둘 셋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러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더 볼게요. 이때 특수관계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S의, 그죠? 소록수.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록수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뭐 1년 전에 이제 5월 20일 거의 1년 전에 제가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특징적인 신호가 발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미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예견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생겨버렸죠. 그러면서 그래도 기회를 찾아봅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공보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여러분들 자료집 혹시나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편안히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저 개인 번호입니다. H 또는 H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이 시나리오가 담긴 자료집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다음 주도 이들에 대한 수급을 정확히 우리 인식해야 되고 어떤 특정한 지표까지도 제가 하나 설정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런 그림을 봅니다만 이때처럼 만일에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가 거의 다 지나서 다음 주 이제 초미의 관심사에 월요일을 이제 공략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그때도 힘드실 것 같으면 자료집 참고하시고 라이브 들어오세요. 8345-3409-HH라고 해서 보내놓으시면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주 여러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곡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유튜브 수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서 들어온 바로 전환사채의 그들은 지분을 지금 매도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기서 들어온 수급의 이탈 물량이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툭 쳐버릴 때 옵디보 이야기 끄집어낼 때 자 3월 8일부터니까 이거는 3월 10일부터 팔 수 있어 이거예요. 왜? 카드값 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카드값 내라 하면 보통 3월 8일이면 이게 휴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음 날로 옮기죠. 노이즈 일으키면서 조금 매도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떠한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들은 분명
주가를 최고가에 팔아버리면서 밀어버릴 거라고요. 왜? 이때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 영향이 들어왔거든.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끊으시면 여러분들 조금 뭐랄까 나중에 또 나중에 이 양반이 이런 말이 있었네? 또 과거처럼 생각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던 이 소룩수 언제 이때죠?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연휴 때 소룩수라는 부분에서 바로 여기서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HLB도 급락 나오면 7만 원대 받아보시되 소룩수도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자꾸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께 급락 제대로 나오네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빠지기 전에 85,800원 이때 제가 이거 한번 급락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부터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급락 제대로 나오네요라고 영상을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있어요.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자, 언제나 제가 빠른 속도로 영상을 올려드릴 때 HLB 말고도 좋은 종목들 분명 나중에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이때 19분 45초에 이 HLB 급락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것보다는 옵티보 이야기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티보. 이 과거의 기사를 통해서 이게 9월 26일 날 나왔던 기사를 통해서 이들이 분명 장난을 걸 것 같다라는 이야기 과거 영상 한번 더 보여드리고 했던 말인데 자 볼게요. 해보세요. 12,000원일 때. 12,000원일 때 여기서 팔면서 이들은 1,500억의 현금을 보유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랬던 이 이야기가 틀린 적이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투자해놓은 소록스의 김복덕이부터 시작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CRL 통보받을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1년짜리를 원하니까 여기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는 분명히 이들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소룩스라는 걸 보게 되면 자, 소룩스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2월 13일에 오히려 어떻게 되죠? 하한가에서 반등.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반대로 갈 거라고. 28날 오를 때 HLB 빠지고. 그리고 요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9%에서 14%까지 끌어올리다가 던졌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될까? 마지막으로 있는 지분을 모두 정리하는 이분. 이분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5천억이 넘어. 지금 보시게 되면 자,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김복덕 씨는 3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분을 5% 줄이게 되면 어떤 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공시사항의 의무를 벗어나서 지분을 다 팔더라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일정 부분 있는 거야. 잘 봐. 여러분들 지금 옵티보의 조기 승인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들 어떻게 할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월요일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린 여기서 타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냐면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자공시를 통해서 주가 흔들리려고 하고 오를 때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 수량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왔던 그들이 떠나는가를 봐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3월 9일자에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정말 이때도 말씀을 해드렸고 실제로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용현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을 보면서 HLB 생명과학의 그 대표이사죠. 주가 상승. 근데 이 부분에서 한번 지금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을 덜어도 좋다. 그리고 요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 한번 받아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서 사실 이 부분은 반등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안 왔을 때 72,000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깼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여러분께 분명 이 문자를 통해서 이 소룩스라는 기업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만일에 여러분들 지금 HLB를 보유하신 분들께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나는 이들의 지분 매각 활동이 전량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일단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급락 사건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께 만일에 나는 급락은 안 맞고 나서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 일단 한번 대응하고 가겠다. 아니면 맞고 나서라도 그 다음 대응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타점이 나왔을 때는 분명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통신사 3곳에서 일단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제가 이걸 받아놨으니까요. 요 부분 한번 제 개인 번호를 노출해 볼게요. 자,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010-8345-3409입니다. 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스스로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세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인가 중기인가 장기인가를 제가 알고 있어야만 대응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저만의 아까 이렇게 대응 전략도 마련해 놨으니까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필요하시겠죠. 근데 뭐 10,000원, 20,000원대 사신 분이야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위에서 사신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료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HLB 바이오스텝 8주의 무상증자, 소울룩스 14주의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 끌어올렸던 것처럼 최근 애니젠이라는 기업 이외에 다른 것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요것도 좀 첨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3월 5일자에도 통신사 3곳에서 이제, 저희는 문자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월 5일에도, 일단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시되, 소룩스의 긴복터기, 전환사치 물량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말 사이 뭔가 장난질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비중이 크시다고 한다면 비모 실사 일정, 제가 과거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더 보고 종료 영상 그리고 M&A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펩타이드를 다루는 과거 비만 치료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애니젠이라는 기업도 한번 우리 편입해 보시죠라고 했었어요. 근데 애니젠 뭐 정말 많이 올랐죠. 사실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서비스 자체는 제가 모든 분에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저보다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50대 중반인데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3월 10일에도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께 미리 보내드릴게요. HLB 무조건 한번 받아냅시다. 7만 원에 무조건 매수하시죠. 저는 옵티보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방 링크 주소까지도 여러분께 보내드렸죠. 이 부분 여러분들 뭐 공부방 링크 주소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를 통해서라도 분명 향후에 여러분께 대응 전략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매도 타점 다시 우리가 어떤 결과물 받아들이더라도 중기 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8345 3409입니다. 오타 내지 마시고 H라고 해서 정확히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이 사항을 공지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자,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이건 100%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꾼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서 공개해드립니다. 당 채널을 통해서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볼게요. 우리는 사실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께 필요하다고 한다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 만일에 안 좋은 결과물 나와서 빠진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의견과 다르게 그들과 다르게 안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 비중의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잠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몸만 가지고 긴장하고 초조할 거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에 있을 때도 비중을 줄여라. 왜? 흔들기 분명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자, 줄이면 일단 그 다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떠한 대안? 하나, 둘 들어왔던 사채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한 대안. 이걸 가지고 이들이 전량 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수량들에 다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빠르지 않겠습니까? 나름. 그쵸? 자, 이 부분 반드시 뭐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HH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0% 이상의 간암치료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로슈, 옵티보. 좋습니다. 옵티보 4월 달에 나오죠. 근데 사실 뭐 이 간암치료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치료제가 너무 비싸요.
HLB가 승인이 되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건 있어요. 과거에 이제 뭐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들을 비교하시는데 절대 이런 거하고 다르다. 자금이 없는 애들이고요. 오히려 이 HLB는 전환사채를 찍어냈던 이 돈,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았던 이 돈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장거래장이 지금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에 이게 잘 나왔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미공개 정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내가 만일에 비중을 조금이라도 덜어놓는다고 한다면 점상으로 열방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여러분들 10조 원짜리 종목입니다. 이제까지 10조 원짜리 종목이 아무리 블록버스터라고 하더라도 점상한가 갈 수 없어요. 점상한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거와 비교하면 안 돼요. 얘는 재료 나오면서 빠졌죠. 빠졌는데 왜 이건 오르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올라간 게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기에 나왔고 그리고 금리 인하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닙니다. 전통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을 기반해서 가거든. 근데 HLB는 어떻습니까? 지금 10년 동안 이 간암신약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암신약 외에도 대장암, 소암, 난소암, 뭐 임상 이상 들어가는 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줄이시고 그리고 편안히 주말을 보내시고 그리고 무엇을 한다? 다음 주에 어떤 사건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맞아요. 이 신호를 토대로 해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부분 가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부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테오젠을 보면서도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요. 만일에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덜어낼 시기에 일정 부분만 비중을 좀 덜어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급락,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급락은 한번 매수라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할 때 비중을 덜어놓은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아깝다 이거죠. 내가 10억을 들고 있었는데 아니 2억을 날려버려서 이 기회비용 이거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뭐 20% 올라가니까 4천만 원치가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왜 대안이 있을까?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건들이 항상 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HLB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나는 사실 HLB 믿긴 하지만 여기선 투자하지 못했어요. 근데 투자했다가 잠깐 고점 찍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버텼다. 근데 평단가 수준이 높아서 매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갈까라고 하면 못 올라가고 또 급락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대응을 못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진심인 거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이 12월이라는 이 공간 내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가 있었냐면 주도주라는 거 보세요. 하나오션.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HLB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초대형 종목이지만 정말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요? 자, 두산에너비티. 그죠? 하다 못해서 이 원전 조선 방산. 하다 못해서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라고 했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도 보게 되면 어땠죠? 3, 4배 오르죠. 그죠? 그리고 뭐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선물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하실까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날짜를 표기했죠. 2024년 12월 24일. 필수 시청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아요. 여의도의 큰 자금들은 이쪽을 지집하고 있거든요. 로봇과 방산과 조선을 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HLB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빠지냐면 여러분들이 HLB를 보유하시면서도 과정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딱 30초만 봅시다.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로보틱스. 자, 이렇게 해서 지능형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 관련 주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고
후속주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AI 시장의 도래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죠. 그죠? 자,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이 로봇 관련주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뉴로메카. 네, 이런 이제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분명 여러분들께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 좋 자, 이거 업데이트가 지금 오전 6시 39분이라서 업데이트 되고 있네요. 지금 새벽에 영상을 실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뭐 클로봇이라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이게 8,000원이었죠. 그리고 뉴로메카 26,000원이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5,000원이었죠. 이때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보면서 뭔가 이쪽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이쪽도 분명 자리를 잡을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몇 배 올랐죠? 이렇게 올랐죠. HLB, 죄송합니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나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뉴로메카도 한번 볼까요? 뉴로메카. 이때 순간적이지만 거의 2배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주도주를 우리가 편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선물을 한번 좀 준비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마음 아프시고 힘드실 거 아니까요. 자,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조선과 방산과 로봇 이후의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업종만 잘 나라도 결국 여러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더 잘하실 겁니다. HLB 우리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릴 것이고요. 근거 없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드리는 자료 그리고 문자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고, 조금 이따 라이브 링크 지도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010-8345-3409로 여러분들 H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세미나 참여 도와드릴 거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세미나 참석 일정 잡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미나에는 과거 펀드맨저 시기에 같이 운영을 했던, 맞아요, 이 동료 같이 한번 이제 합동 세미나를 할 텐데, 파트타임 2가 원, 2가 나눠 있어서 혹시나 제 걸 못 보더라도 충분히 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시게 되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연구소에 이제 오고 싶다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일정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뭐 초청장을 보내드릴 텐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지켜야죠. 유튜브 수익금 추가 재테크라는 부분, 저도 일정 부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간 600% 정도의 수익을 좀 발생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도덕적 해이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그렇게 여러분들과 병행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경제를 다루는 유튜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저도 또 이제 자산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서 사실 뭐 일반적으로 개별주를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자, 6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들여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연말에는 꼭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8345-3409로 여러분들 뭐 교육 자료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참여 링크 주소, 뭐 포트폴리오 세미나까지도 혹시나 세미나 참석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8345-3409로 H 추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이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이 있을 거예요. 영상 올라간 하단란. 보시게 되면 이걸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자,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 올라간 하단란 있죠? 제가 여기에 링크 주소를 하나 걸어 놓을 거예요. 공부방 링크 주소인데 여러분들 실명을 닉네임으로 해서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고, 링크 주소 하나 첨부해 놓을 거니까 영상 타서 들어오시고 닉네임을 실명으로 해 놓으시고요. 만일에 즉각적인 뭐 한두 시간 내에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 개인 번호니까 010-8345-3409로 여러분들 닉네임 실명으로 가입해 놓으시고 공부방 링크 들어오시고
맞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8345-3409로 맞아. H 그리고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승인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제가 즉각 확인해서 승인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잘 되시길 희망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고무방 들어오셔서 혼자 힘드시면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맞아요. 불안함 좀 떨쳐내시고, 그리고 어차피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중요한 건 시장을 보는 눈만 가지면 된다 이거예요.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큰 도움 되실 거고, 내가 HLB 사랑한다. 그러나 과정에서 나는 이때 투자했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기에 HLB를 투자했다고 한다면, 진양군 회장의 의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런 기회비용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거, 주도주를 거래할 수 없었다는 거. 근데 아주 쉬웠지 않습니까?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서 몇 배나 올랐어요. 4배, 5배.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엔캠이나, 사실 제가 쓴소리도 좀 합니다만, 이 금양처럼 이런 2차 전지 업종이 부러짐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분명 안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자 안교수였고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찾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빠른 속도로 인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달라지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유연함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 번호입니다. 8345-3409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인데, 저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어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8345-3409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연말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라이브도 들어오시고 고무방도 들어오시고 세미나도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고, 자료집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선배님, 혹시나 저보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옆에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선배님들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시죠? 타짜 안교수였고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토요일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시죠? 어떤 부분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